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미세고가 또 한 방 치고 있네요.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마음이 되게 아픈 게 오미세고를 좀 오랫동안 되게 많이 말씀을 많이 드렸고 저조차도 오미세고를 좀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가격보다 현저하게 쌀 때 약간 남겨둔 게 아니라 그냥 전량 다 매도를 했었거든요. 물론 이득을 약간 보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뭐 내가 방금 요 근래 이제 투자한 코인보다 더 많이 상승이 하니까 기분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올라가는 코인을 쳐다보고 내가 포트를 변경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코인에 관한 확신과 분석이 정확하다면 지금 오미세고가 보여주는 모습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코인이 향후에 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아마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업비트를 보면 상위 쪽에 막 이렇게 펌핑 많이 되는 코인들, 그리고 바닥 쪽에 볼륨 없어서 밑에 쪽에 순위 있는 코인들 있죠. 이게 순위가 점진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열어두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리플 같은 경우는 3년이 넘게 사람들 애를 되게 먹었어요. 그리고 먹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현재 50대 50인 상황이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50원에서 1110원까지 떨어졌었을 때 지금 현재 가격보다 그때 조금 더 많이 샀어요. 그래서 리플 가지고 있는 양에 배를 샀어요. 배를 사서 양을 늘려놨는데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결과는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저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일단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일단 이거 리플 코인 투자하시거나 뭐 내가 가진 코인에 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지금 느끼시기에는 좀 너무 이른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코인데스크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코인베이스 이용자 6,000명이 피싱 피해를 당했다. 그래서 보상한다. 그래서 와, 생각보다 진짜 많은 사람들 개인정보가 털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피어 지갑에 관해서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뭐 어떤 분 24개 단어가 노출돼서 그래서 뭐 해킹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톡방에 이제 돌아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갑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 그 소피어 지갑 같은 경우는 24개의 단어를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뭐 24개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소를 내가 만약에 쓰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바이낸스를 쓰고 있다. 폴로니엑스를 쓰고 있다. 뭐 FTX를 쓰고 있다. 뭐 비트렉스를 쓰고 있다. 뭐 어디 국내 거래소를 쓰고 있다. 근데 혹간에는 여러분들 뭐 네이버나 뭐 다음 커뮤니티에 아마 메일이 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애플사에서 이 해킹 메일이 온 적이 있었어요. 고객님의 애플 아이디 계정이 곧 삭제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런 메일을 받았을 때, 제가 이제 처음에 이런 메일을 받았을 때, 이거 뭐지? 하면서 겁을 먹었었어요. 근데 밑에 보면은 링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빨리 인증을 한 다음에 비밀번호를 갈아라 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피싱 메일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 위에 이제 메일 주소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헤드라인부터 밑에 쭉 보면은 약간 어설픈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링크를 빨리 이제 급한 마음에 누르시기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보낸 사람이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주소 있죠. 요 주소를 먼저 확인해.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터치를 한번 하세요. 터치를 한번 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폴로니엑스에서 저한테 팀 폴로니엑스에서 이 어떤 뭔가 와요. 뭔가 메시지가 오는데 그러면은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하세요. 애플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여기 팀 폴로니엑스 해가지고 제일 뒤에 폴로니엑스.com이라는 도메인이 떠요. 그리고 앞에 뭐 헬로우, 뭐 알파, 메일러, 뭐 폴로니엑스.com이라고 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폴로니엑스에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이거는 맞는 메일이에요. 피싱 메일이 아니라. 근데 피싱 메일은 특징이 뭐냐면 이 도메인이 여기 폴로니엑스라는 이 폴로니엑스.com이라는 도메인이 없어요. 폴로니엑스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폴로니엑스라는 이 도메인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앞에 이상한 숫자만 잔뜩 있어요. 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비트맥스예요. 이건 비트맥스에서 저한테 온 거예요. 비트맥스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맞다 아니다 피싱 메일이다 아니다 분간할 때 이걸 또 비트맥스를 한번 누르세요. 그럼 어떤 게 있냐, 얘네도 마찬가지야. 인포 여기 알파 나오고 비트맥스닷컴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비트맥스 본사에서 직접 보낸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에서 나한테 왔다. 만약에 네이버 어디서 뭔가 왔다, 뭐 어떻게 됐다, 뭐 이중인증 뭐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왔다. 그러면 먼저 확인을 먼저 하세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야. 네이버에서 보냈으면 네이버 도메인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네이버 도메인이 아니라 이상한 게 여기 들어가 있다, 이상한 숫자가 들어가 있다, 이러면 100% 피싱 메일이에요. 절대로 클릭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밴 시키고 차단하다 보면 그런 게 안 오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나가기 전에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플랜 B가 뭐 향후에 어느 만큼 상승할 거다, 뭐 예를 들어서 베리 실버트가 뭐 2025년까지 뭐 지캐시는 뭐 6만 달러가 넘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우리는 부품 기대감에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높아심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이제 숫자에 집착하시기보다 향후에 그 코인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향후 진짜 몇 년 후에 만약에 그 가격대까지 올라갔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되게 아깝잖아요. 네. 피싱 메일 받아가지고 내가 실수해가지고 잘못 건드리면 진짜 다 해킹 당하는 거거든요. 거래소 해킹도 마찬가지, 아니면 뭐 개인 지갑에 있는 내 개인 컴퓨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장 주의해야 돼요. 사실은 가격이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괜찮은 코인들은 다 제자리 찾아서 선후의 차이지 다 올라간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플랜 B에서 최소한 6개월 동안 앞으로 향후에 더 올라갈 거야 라는 얘기를 의미심장하게 이제 마지막 문장에 던져놨는데, 저희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보통은 이런 문장이 던져지면 6개월 동안 올라갈 거야, 좋겠다, 막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이렇게 희망회를 돌리는데, 이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겠어요? 계속 매일같이 올라가진 않아요. 중간에 패닉도 있을 거고 막 20% 하락하는 지점도 분명히 있을 거고, 뭐 30% 올라가는 시점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포텐셜을 보시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거에 집착하다 보면 내가 놓치는 게 되게 많아요. 미재무부가 고갈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뭐 예산이가 이게 11월이 되면 다 이제 예산이 없을 거다, 미국 정부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프라 협상안하고 부채한도 협상이 어떻게 타결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재정 상태를 그대로 그래프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정부의 재정이 거의 바닥에 드러났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빌미로 해서 아마 엘리트라는 사람들, 소위 이제 지금 시장을 핸들링하는 주체 세력은 분명히 이 계속해서 막 사람들이 환호하는 막 이런 거를 계속 그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중간에 구덩이도 파놓고 함정도 파놓고 지뢰도 파놓고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엊그저께,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서부터 며칠 전만 해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폭락에 관해서 우리는 두려워했었어요. 근데 딱 며칠 딱 지나서 시세가 약간 올라가니까 우리는 다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시장이 이렇다니까요, 항상. 그래서 어쨌건 마지막 총알의 비상금은 항상 이 풀통에, 딱 풀통에 어느 정도는 넣어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풀베팅은 항상 자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비치 제레미라는 분이 XRP 코인에 관해서 좀 약간 디스하는 내용인데, 비트코인 투자해서 돈을 되게 많이 버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XRP 군대는 그들이 잘못된 편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XRP는 분산되지 않으며 계정을 보유하는데 비용이 든다. 비트코인 계정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막 이렇게 추앙해주고 XRP는 아니야 하면서 엄지를 내리면서 디스를 하는데, 저도 이랬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XRP에 관해서 강세론이다, XRP 괜찮다, 끝까지 간다, 뭐 뒤집는다, 뭐 최종 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아마 제 유튜브 하면서 그렇게 오래는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저도 이제 XRP를 투자한 지 1년 조금 넘는데, 원래는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무슨 뭐 비케, 라이트코인, 뭐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막 이런 것만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XRP는 어느 순간부터 최종 코인이다 막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다 근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도 그랬었던 거고, 그 결과는 어떤 인플루언서가 뭐라고 하든 어떻게 하든 그 결과는 반드시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인프라가 깔려 있는 거,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여러 가지 걸 보면 아마, 그리고 XRP 뭐 수익률, 눈앞에 보이는 수익률에 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짜증난다. 오미세곤 막 올라가는데 이거는 뭐 올라가봐야 뭐 1%, 2%, 뭐 많이 올라가야 뭐 3%, 그리고 또 떨어지고 투자할 값어치 없다라고 욕하면서 떠난 사람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럴 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예요. 항상. 예, 이럴 때 포트를 바꾸고 이럴 때 손절하면 항상 그러고 나서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펠로시 의원이 인프라 법안이 10월 말까지 머스트 비 파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건 이번 달은 뭐 궁극에 뭐 지금 장세가 나쁘지 않게 가지만 어쨌든 롤러코스터 장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냥 순차적으로 뭐 인프라 법안 통과해요. 공화당에서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 동화책도 기승전결이 있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소설책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다이내믹한 구간을 만들어서 개미털기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자, 이거는 뭐 이번 연도 말까지, 자, 무로라는 차티스인데 한 2개월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또 이번에 끌고 와서 하는데, 이더리움이 앞으로 향후에 급출발해서 급상승해서 $10,000, 그러니까 1,000,000원까지, 1,000,000원까지 도달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승해서 어떻게 거기까지 가냐라고 보실 분 있겠지만, 이더리움 향후에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호재거리가 많이 쌓여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 가격대까지 올라가면 향후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알트코인들, 지금 못 가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뭐 거침없는 상승을 향후에 4쿼터에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걸 이제 한 번 또 설명드리고, 윌리 우라는 사람인데 요즘에는 플랜 B보다 많은 인기를 못 끌고 있죠. 현재 시점에서. 인기를 못 끄는데 이분이 사실은 원조예요. 빅데이터로 이렇게 장기 추세 어떤 상승 곡선에 관해서 뭐 아니면 뭐 이 가격적인 측면에 관해서 분석해서 뭐 인사이트를 말한 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원조죠. 더 인사이트가 높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이분은 2025년을 넘어서 2030년 되기 전에 2027, 8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비트코인이 생겨난 초반기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사율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을 하는 이유가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준가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코인들 있죠. 나머지 알트코인들 갖다 아마 파생 상품을 만들어 놓고 엘리트라고,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은행을 이용해서 아마도 레버리지를 부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이제 정부에서는 세수 창출을 하고, 그런 어떤 메커니즘적인 거를 향후 뭐 10년간 그려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뭐 당장 뭐 내 계좌가 얼마 불렸어, 뭐 오늘 오미세곤 올라가는데 내 코인은 왜 안 올라가, 여기에 집착을 하지만 사실 그림을 좀 크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걸 또 한 번 또 말씀드리고, 지금 아마 비트코인은 뭐 올라가긴 하는데 뭐 알트코인에 비해서는 승률이 아마 지금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건 포트폴리오의 25% 정도는 항상 지니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BCH도 많이 안 가고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이 상승하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 그리고 라이트코인도 호재거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기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있죠. 이것도 놓치시면 안 되고, 괜히 여기서 부안해동해서 짜잘짜잘한 알트코인으로 넘어가시는 것보단 그게 낫다라고 판단하고, 파일코인도 호재거리를 제가 보니까 준비를 하고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디센트럴랜드는 메타버스계의 1인자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호라이젠 코인은 젠두에 관해서 약간 연기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엔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복선이 거기 숨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기를 먼저 얘기를 해놓고 중간에 또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진척도에 관해서 뭐 공개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하면서 뭐 추세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어쨌건 제가 보기에는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스텔라 루멘은 이제 그 XRP의 소송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갈려질 거고, GCash 같은 경우도 호재가 내년으로 뭐 미뤄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긴 한데, 어쨌든 다 나쁘지 않은 코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오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제 포트에서 상당량을 차지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뒤통수를 중국에서 뒤통수 치듯이 네오코인도 뒤통수 칠 거다. 그리고 BSN에서 같이 움직이는 코인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앞에서 막 그러지만 그거를 아마 수치적인 관점에서 아마 분명히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오나 온톨로지, 예, 걔네도 아마 같이 쌍으로 움직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지금 갈등하시거나 아마 이런 분들이 아마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내가 투자한 코인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확신을 가져야 될 시점이에요. 여기서 섣부르게 포트폴리오를 바꾸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비트에서 고객 확인 제도가 들어가요. 6일날 고객 확인 제도가 들어가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거에 관해서 뭐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라기보다는 벌집 통장도 없애고 그리고 개인 신원 정보에 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점을 주면서 내부자 거래에 관해서 그런 거에 관해서 조금 많이 예전보다 좀 많이 배제하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TV에서 남국민 그분이 이제 말씀하듯이 올바른 자산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초를 마련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업비트에 관해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뭐 업비트 관계자하고 아는 것도 아니고 저는 되게 많이 커질 것 같아요. 업비트가 됐건 카카오가 됐건 지금 뭐 한국 정부에서 카카오 같은 경우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막 이렇게 푸시하고 막 이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가 다 싸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뭐 엔트파이낸셜, 뭐 텐센트, 뭐 위챗 이 친구들이 막 이렇게 난리 치듯이 일본은 라인하고 같이 움직이고 비하인드에는 이 삼각편대 비하인드에는 소프트뱅크라는 거대한 큰 손이 뒤에 자리 잡고 있고 소프트뱅크 뒤에는 또 유대계 자금이 또 거기 자리 잡고 있고 아시겠지만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무슨 뭐 그 외에 대다수의 어떤 그 거대 금융그룹이 소프트뱅크 비하인드에 있어요. 사실 손정희라는 인물을 탐색하고 연구하다 보면 코인 시장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유로운 마음으로. 자, 오늘도 뭐 별거 없는 내용이긴 한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 연휴 기간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